안녕하세요. 지금 점심 먹고 산책을 하는데, 제가 원래 밥을 먹고 바로 산책합니다. 요즘은 뭐 체육관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에 정성근 서울대 교수님이 계신데, 제가 정말로 원래 운동이랑 그리고 영양 뭐 이렇게 건강에 또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어, 억수로 뭐 관심이 있어서 많이 이렇게 즐겨보는 그런 컨텐츠들은 아닌데, 몇몇 분들, 정성근 교수님이라든지, 이렇게 밥 먹고 바로 걸으면 또 소화하는 데도 좋고, 또 이렇게 근력 운동도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오늘 좀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저는 원래, 저녁 시간 끝나고 나서 산책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유튜브를 듣거나 아니면,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거나, 뭐 가족들이랑 전화를 하는 편인데, 뭐 이런 식으로 저 혼자서 또 점심 먹고 나서는 가끔씩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원노트에 이렇게 리코딩을 하는데, 그냥 일기 차원에서 그냥 쓰는 거죠. 막 주저리 거립니다, 혼잣말로. 나중에 들어보면 은근히 재밌어요, 자기 혼자서 레코딩한 게. 그래서 오늘은 원래 저는 레코딩을 할 때 이 한국말로 하면 이 존댓말도 써야 되나, 나 스스로한테, 아니면 반말을 해야 되나 잘 몰라가지고 그냥 막 주저리 거리는데, 영어도 쓰다가 막,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오리곤주에 와 있고요. 제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크게 말농장을 크게 하셔가지고 여기 코로나 피해서 잠시 온 건데, 갑자기 6개월 동안이나 여기 붙들려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리건 이렇게 작은 시골 마을에 살다 보니까 또 시간적인 여유도 많아지고, 제가 다니는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도 글쎄요, 코로나가 끝나도 아마도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그 본래 그대로. 뭐 저 같은 좀 사회 초년생한테는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자기 시간이 많은 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니까. 근데 또 좀 이상한 시간에 좀 일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애로사항은 있지만, 뭐 만족은 합니다. 그래서 혹시 팀 페리스 작가의 한국어로는 4시간만 일한다입니다. 숫자 4, 4시간만 일한다. 4-hour work week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 책을 제가 군 생활을 막 할 때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한국에 계속 있다 보니까 영어 책을 좀 갈망을 하다가, 어쩌다가 그 톰스 슈즈의 그 창업자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자서전을 읽고 똑같이, 그래서 자기 친구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자기 친구 팀 페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책도 읽어보라고. 그때 군대에 있는 그 사이버 지식 정보방 사지방에서 제가 그렇게 감명을 많이 받고, 그 블레이크의 스토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메일을 날렸던 기억도 있어요. 제가 너무 스토리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한국 전방에서 인터넷도 더럽게 느린 이런 곳에서 이메일을 날린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뭐 생각도 하고 말도 하다 보면 좋은 기억들이 생각이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나쁜 기억도 생각이 나지만, 군대에서 있던 경험들이 다 좋을 순 없죠. 또 그때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뭐 그렇게 날려서 답장은 못 받았어요. 답장은 못 받았지만 일단 해보자 했는데, 그분 덕분에 이제 팀 페리스 작가도 알게 되고, 그렇게 또 팀 페리스의 또 4-hour work week라는 책에 제가 항상 그 책은 한 1년에 한 번쯤은 읽는 것 같아요. 다시 저는 사람 인간관계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이렇게 뭘 많이 찾아보는 편은 아닙니다, 딱히. 근데 하나 꽂히면 그거는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책도 여러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는 막 책 100권씩 읽자, 뭐 군대에 있을 때도 제가 책을 또 좋아해가지고 책 관리하는 도서 관리병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했고 그랬는데, 제가 책을 다들 많이 읽는 줄 아시는데, 저는 책을
다양한 종류의 책을 많이 읽는다기보다는 그냥 몇 개 꽂히는 게 있으면 그것만 거의 한 100번 넘게 읽습니다, 진짜. 예를 들어서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의 명상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메디테이션.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는 혹시 잠시 끊겼습니다. 그 12시 40분 정도 되면 제가 그 나스닥 마이너스 3% 알람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때 시장을 체크를 하는데 그 알람이 울려서 잠시 끊겨서 다시 이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을 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늘 제가 지금 이거를 리코딩 하는 시간이 미국 시간으로는 12시 지금 12시 40분 정도고요. 저는 보통 이렇게 점심을 한 12시쯤에 먹고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한 30분 정도. 혼자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뭐 이렇게 또 유튜브를 제가 그냥 밥 먹다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어도, 미국 주식을 하면서도 영어를 배우는 그런 채널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그 하나의 질문에 부터 이렇게 시작했는데, 누군가한테는 작을 수도 있는 그 400명 정도의 구독자가 이렇게 4일 안에, 저는 모일 줄 몰랐어요. 그 다음 카페 앱에도 무슨 팔로우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200명 되나?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팔로우는 신경을 잘 안 씁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저께 제가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유튜브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아무튼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이게 좋은 건데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컨텐츠를 어떤 거를 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뭐 제가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컨텐츠를 지금 이렇게 산책하면서도 한번 해보고, 제가 자연스럽게 하는 것에서 좀 자연스러운 컨텐츠를 저는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꾸준한 게 좋아서 그래요. 좀 꾸준하게 그냥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이렇게 올려서 생존 신고만 할 수 있어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진짜 저는 왜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억수로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또 부자인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부산에서 그냥 그 동래구 사는 그냥 평범한 그냥 학생이었고, 어쩌다 보니까 유학 가게 됐고, 뭐 물론 그때 제가 너무 그걸 원했죠. 진정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렇게 유학을 떠난 지가 2010년도 제가 4월에 떠났으니까 유학을, 그때가 고1 이제 넘어가는 시기인데 10년이 지나서 지금 거의 11년째를 바라보고 있네요. 와, 그때 생각하면 저는 호주에 갔을 그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영어도 안 됐고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문화도 적응도 안 되고, 솔직히 호주 문화는 제가 호주는 1년밖에 안 살아봤지만 지금 미국에서 거의 한 7, 8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호주와 미국의 차이점은, 호주는 제가 울릉공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울릉공. 시드니 밑에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는 너무 진짜 다들 백인이고, 뭐 이렇게 제가 김 같은 것만 먹어도 김 저거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혹시 뭐 해변에 있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이런 좀 인종차별적인? 근데 인종차별도 좀 그런 게,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를 몰라, 아시아의 문화를. 그러니까 걔들이 보기에는 좀 디스커스팅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이해해야지. 우리도 뭐 저기 좀 중동에서 오신 분들이랑 아니면 그런 분들이 뭐 좀 먹으면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아무튼 호주는 그랬었어요. 근데 호주는 진짜 아름다워요. 진짜 호주는 다시 한번 가고 싶기도 하고, 여행 삼아서 가기엔 참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살기는 좀, 글쎄요, 저는 미국이 오히려 살기가 더 좋지 않은가 싶어요. 물론
아니, 미국에 대한 로망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동생도 그렇고 제 여동생은 미국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인데 미국에 있으면 힘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비자가 없으면 힘들어요. 억수로 비자가 제가 저 역시 이제 학생 비자로 지금 잠시 있다가 이제 취업 비자를 받고 이런 케이스인데 비자가 저는 그리고 미국에 이렇게 오랫동안 살 줄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대학교 끝내고 뭐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줄 알았죠. 그랬는데 참 이게 제가 영화를 잘 안 보는 편인데 영화 그 로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저는 로키 최근에 나온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오래된 로키를 좋아합니다. 1편, 2편. 그 특히 1편에서 로키 실베스테론인가요? 그 영화 배우 이름이 아무튼 이렇게 엄청 맞잖아요. 링 위에서. 근데 저는 그 모습이 그냥 저 같아요. 그냥 존버하는 그냥 얻어 맞아도 그냥 버티는. 예. 아니 나는 평범하기 때문에 나는 뭐 일론 머스크 형이 아니에요. 저는 저는 일론 머스크 형도 아니고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뭐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그냥 씨 부리는 거 좋아하고 나대는 거 좋아하고 제가 군대라든지 중학교에서도 한국에서 특히 좀 나댄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나댄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좀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가끔씩 중학교 때 롤링페이퍼라고 하나요? 그 졸업하기 전에 애들끼리 쓰는 거. 좀 애들이 엄청 친절하게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중학교 친구는 부산에 있는 애들인데 다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고 또 참 고맙습니다. 진짜 저는 이게 참 고마움을 알고 살다 보니까 고마운 일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도 이제 그 유학 가기 전이라든지 또 이렇게 미국에서 취업하기 전에 이럴 때 좀 이런 멘토들이 없었어요. 저한테. 물론 멘토가 중간중간에 있었지만 그분들은 좀 제가 보기엔 좀 다른 레벨 같았어요. 물론 지금 이거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혹시나 좀 엄청 특별한 사람인 줄 아실까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는 특별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해서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회 초년생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걸러 들으실 거는 걸러 들으셔야 돼요. 제가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지난 한 3, 4일 동안. 근데 오늘은 잠도 잘 잤고 어젯밤에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나서 영상도 좀 찍고 그다음 CFA 공부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재밌습니다. 재밌기 때문에 저는 계속 하는 거지. 돈이 이게 저는 또 돈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말을 해야 돼요. 저는 진짜 돈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뭐 어떻게든 사업이든 뭐든 해보고 싶은데 일단 뭐 어떤 그 고객들한테 무슨 value를 그러니까 무슨 가치를 줘야 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그 self awareness 그 테라피 같아요. 테라피 유튜브가 지금. 그래서 나도 내 리코딩 한 거를 계속 들어요. 저도 모르게 듣다 보면 내가 원래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할지 모르겠지만 내 젊을 시절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이런 몸만 건강하고 그런 시절에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걸 기록한 거를 또 계속 기록해보면 어떨까. 저는 또 기록하는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서 저희 부모님 집 가면 그 일기장이 수두룩하게 쌓여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썼던 일기들이. 그 일기들이 지금 보면 참 웃기면서도 와 얘가 벌써 이런 생각을 했구나 막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좀 그렇게 제가 기록한 거를 또 나중에 찾아보는 또 습관도 있어서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자기가 기록한 것들을 이렇게 쭉 남겨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다들 이게 꼭 뭐 구독자를 원해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 삶이 있는데 내 삶을 기록해주는 사람도 결국은 나이거든요. 나. 아까 제가 처음에
마르쿠스 아웰리우스라는 그 메디테이션 명상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책은 한 2000년 된 책이에요. 2000년 된 로마의 황제, 마지막 현명한 황제인 로마의 마르쿠스 아웰리우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은 그 사람이 퍼블리시, 그러니까 그 이렇게 출판을 하고 싶어서 출판된 책이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죽고 나서 누군가가 그거를 계속 보관을 하고 그게 좋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퍼진 거예요, 멀리. 그래서 저는 그런 마르쿠스의 일기가, 그 일기를 이렇게 오픈소스 식으로 쓰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그때 당시엔 또 뭐 이렇게 인터넷이 있던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이니까. 근데 그 글들이, 그 읽어보신 명상록을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고민을 억수로 합니다. 그 아저씨가. 로마 황제 아저씨. 로마 황제 아저씨가 고민을 억수로 하시는데, 그 고민들을 하나하나 듣다 보면, 와,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랑 다르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로마의 마르쿠스 아웰리우스 황제는 그 글래디에이터, 영화 글래디에이터, 2000년에 나온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에서도 그 이렇게 늙은 왕으로 나오시는 분인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글래디에이터 영화가 또 제 인생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영화를 딱 3개가 있는데 인생 영화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그 라이언의 일병 구하기, Saving the Private Ryan, 그리고 두 번째는 Fight Club, 그 브래드 피트 나온 영화 있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이랑 에드워드 스노든 아닌데. 아무튼 Fight Club, 브래드 피트 아저씨 나온 영화, 저희 아버지랑 동갑 브래드 피트 아버지 그분이랑, 그리고 글래디에이터. 글래디에이터는 제가 왜 좋아하냐면, 그거는 그러니까 이 세 영화가, 파이트 클럽은 좀 나중에 봤고, 글래디에이터 그리고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OCN에서 맨날 트는 거야. 그 영화를 진짜 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것만 틀어. 시설을 열면. 그래서 아니,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다 보니까 제가 그때 진짜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부터 그런 걸 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들이 나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 가끔씩 이렇게 걷거나 이렇게 주식시장을 볼 때도, 제가 예전에 JD 부자연구소 카페에 그런 글을 올렸었는데, 주식을 하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들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그 전쟁터에 떠나기 전에 그 신병들이 들떠서 있는 그런 마음과 비슷한 것 같다고. 저는 좀 전쟁 영화 이런 걸 또 꽤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비유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죽고 살고 그러는 얘기인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또 주식이랑 비슷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주식이라는 게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저껜가? 아무튼 주식이 인생이고 인생이 주식이 아닌가, 뭐 이런 개똥 철학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개똥 철학을 바탕으로 주식만큼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주식도 어떻게 보면 가족 지대사라고, 그 가족의 생명을 걸고 어떻게 배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렇고 또 좀 주식을 좀, 저는 오래 한 편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베테랑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항상 그분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는 말씀들이 잃지 않는 투자를 하라 이거잖아요. 워렌 버핏도 그런 말 하시고, 우리 조던 소장님도 그런 말 하시고. 그래서 저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초보 때는 더 먹으려고 막 찾아다녀요. 막 테슬라 말고 저기 뭐 니콜라 뭐 특정 종목을 좀 거론해서 그렇긴 한데, 그게 오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또 니콜라도 가능성이 있어. 다 있어. 가능성은 있는데, 초보 때는 저는 오히려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에 기반을 둬야 된다. 안전한 게 뭐냐. 그 프라이스, 그 가격 그 변동률이, 그 프라이스 볼리티리티가 좀 낮은 거를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자산이 제가 볼 때는 인덱스 펀드고요. 그래서 저는 초보들한테 항상 그 US 토탈 스톡 마켓 그 인덱스 ETF를 사라.
뱅가드의 그 VT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VTI. 제가 그 나중에 JL 콜린스 작가님도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제대로. 그렇게 해서 좀 더 초보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 전문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주식을 한 지가 거의 한 2년, 3년밖에 안 됐어요. 제대로 한 지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어떻게 될지 또는 이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걸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세계 1등주에 투자하고 세계 1등 나라에 투자하고 세계 1등 천재한테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 1등 천재는 누가 보더라도 저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저는 제프 베조스도 좋아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좀 급이 다른 것 같아요.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도. 잭 돌시도 있고, 잭 돌시도 제가 또 좋아하는, 제 트위터를 좋아하거든요. 트위터를 좋아해가지고 전 그 간결한 게 좋아요. 트위터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트위터도 좋지만 저는 테슬라가 좋습니다. 테슬라가 수익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글쎄요, 테슬라만큼 진짜 이렇게 미친 천재 CEO가 관리를 하고 또 테슬라만큼 그렇게 또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많은 기업이 있을까? 지금 차가 5대가 지나갔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모든 차가 다 내연 기관차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웃긴 게 제가 지금 시골 마을에 사는데도 테슬라 한 대를 봤어요. 여기 이웃 주민 한 명이 테슬라 모델 X가 있더라고. 모델 X. 모델 X도 있고 또 여기 또 다른 집주인은 모델 3인가 있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아니, 테슬라가 이 작은 이 시골 동네에도 이렇게 많은데 지금 2대나 된단 말이에요. 벌써. 닭이 있네요. 시골이니까 닭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테슬라가 많은데 이게 진짜 한 3년, 5년 뒤에 어떻게 될까?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미래 비전이. 근데 이 2035년인가? 아무튼 2010년 뒤에는 한국, 캘리포니아, 유럽 이런 데서 다 전기차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만 하는데 근데 테슬라가 망한다? 테슬라가 안 된다? 지금 1등이고 물론 1등 기업 중에서 야후 같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야후 같은 경우에는 1등이었지만 인터넷 서치 부분에서 1등이었는데 구글한테 밀렸죠. 근데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야후만의 또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보통 대부분의 회사는 1등을 하면 쭉 1등을 이어가고 특히 지금같이 빅데이터 시대는 1등 기업밖에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트워크 이펙트라는 말이 있는데 네트워크 이펙트라는 게 뭐냐면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전 세계 사람들 중에 한 100명이 있다고 쳐봐요. 100명이 있는데 100명에서 10명이 영어를 할 줄 알고 다른 10명은 뭐 한국어, 다른 10명은 일본어, 뭐 다른 10명은 뭐 중국어, 뭐 일본어 뭐 이렇게 한다고 쳐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기 다른 나라에서 아니면 다른 행성에서 사람들이 한 10명 더 내려왔어요. 근데 그 10명들 중에서 10개의 그 언어가 있는데 거기서 그 첫 번째 온 사람은 영어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11명이 되고 나머지 9명은 이제 지구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뭘 배울까요? 그 나머지 9명이 결국은 영어를 계속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항상 강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어도 제가 볼 때 비전에 있어요. 영어, 중국어 둘 다. 근데 중국은 이제 그 인터넷 자체가 그 클로즈된 소사이티잖아요. 클로즈된 사회. 공산당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롭게 사람들이 말을 못 합니다. 잘. 근데 미국 또는 중국 외의 나라에서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은 다 영어로 써요. 물론 그 나라 언어를 쓰는 우리 같은 한국 국민들도 많아요. 한국은 좀 뭐 일본도 그렇고 좀 독특한 케이스예요. 좀 이렇게 우리나라 말을 많이 사용해. 우리나라 그 좋은 거죠. 한국 사람이 한국말 쓰는 게. 근데 정말로 정보를 얻으려면 영어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구글링을 해보시면 한글로 파이썬으로 치는 거랑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파이썬이라고 치는 거랑 영어로 파이썬이라고 치는 거랑 python이랑 치는 거랑 그 차이가 그러니까 그 정보의 양이 진짜 달라요. 너무 정보의 질도 다르고 특히 이제
저는 오히려 이과 학생들이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과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리서치 페이퍼를 봐야 되고 그 연구 보고서를 다 영어로 읽어야 돼요. 테크니컬한 것들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 과학자, 독일 과학자, 뭐 한국 과학자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중국어, 뭐 독일어를 쓰는 게 아니고 한국어를 쓰는 게 아니고 영어를 쓰는 거예요. 영어를. 그러니까 영어를 배워야 된다 이거죠. 저는 영어를 제가 어렸을 때 영어를 못할 때는 뭔가 이렇게 좀 그 팬시한 그런 뭐 이렇게 보여주기식 영어에 치중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그렇게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안 늘더라고. 하나도 안 늘어 영어가. 영어는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말로 자기가 필요해서 할 수 있는 영어만 하면 되거든요. 제 인생 철학이 그걸로 다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만큼만 하자, 내가. 근데 필요한 만큼을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인생이 정해줘요.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그 영어를 할 때 영어를 버터 발린 발음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의사소통을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 저는 바뀌었거든요. 그 영어 공부에 대한 그 태도가. 그전에는 막 이상하게 안 되는 버터 발음 같은 거 비슷한 걸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근데 발음도 꾸졌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또 외국 애들 앞에 가면 또 말도 안 나와, 잘.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10년 전만 해도. 근데 그 호주에서 갔다 온 유학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때 당시에 그 유학은 실패였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겪고 나니까 내가 어떤 영어를 해야 되고 어떤 그런 삶의 방향을 좀 정해놔야겠구나.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영어 속담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Hindsight is always 20/20.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후견지명이에요. 후견지명. 그때는 너무 그 진리가 간단해.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거를 좀 더 빨리 깨달았으면 어땠을까? 내가 만약에 한 유치원생 때부터 이걸 좀 깨달았으면 그냥 내가 그냥 유치원 아가들처럼 그렇게 그냥 씨부리면 되고요. 씨부려야 된단 말이에요. 영어를 씨부려야 늘어요. 영어는 씨부려야 느는데 한국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미국에 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안 씨부려 계속 영어를. 중국 애들, 인도 애들 영어 진짜 더럽게 못하고 악센트 심한데도 막 씨부린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씨부리다 보니까 걔들은 영어를 빨리 배워요. 영어를 빨리 배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혹시나 내가 실수할까봐 이런 거 안 해. 저도 유튜브 솔직히 좀 망설였던 게 악플 달리고 막 그럴까봐 좀 시도를 안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글냐.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야. 제가 그저께 영상 올렸잖아요. Perfect is the enemy of good. Perfect is the enemy of good. 완벽이라는 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테슬라 보세요. 테슬라 차가 완벽하나요? 유튜브 보면 마감도 안 좋고 테슬라가 다 안 좋아요. 테슬라가 토요타에 비해서 뭐 현대에 비해서. 근데 현대 기아차에 비해서 그렇게 안 좋은 차가 얼마나 많이 팔릴까요, 정말. 사람들은 완벽한 걸 추구 안 한단 말이에요. 저도 유튜브를 완벽하게 할 그런 자신도 없고 제 직업도 이게 아니고 전 취미로 하는 거지, 이건 재미로 하는 거지. 제가 뭐 이렇게 미쳐서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 벌 거면 차라리 코딩을 더 배우든지 뭐 주식 공부를 더 해야죠.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을 공유하다 보니까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 이게 복리의 효과로 이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JD 부자연구소 카페에 글을 올린 게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6개월 만에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저는 한국에 진짜 선배, 후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걱정이거든요. 만약에 비자가 안 돼서 한국에서 돌아가면 어떻게 먹고 살라나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한 400명 정도 있고 유튜브에 또 JD 부자연구소 카페를 통해서 또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만약에 한국 가더라도 굶어 죽진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먹고 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좀 경험들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저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생각을 공유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채널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팬데믹이 있기 전에는 저는 원래 한국어로 된 채널들을 잘 안 들었어요. 그게 제가 안 듣고 싶어서 안 들은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한 2019년, 18년, 19년, 20년 이럴 때는 그냥 저는 영어 컨텐츠만 들었어요. 그게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튜브가 진짜 신통방통한 게 추천을 잘해줘 진짜. 한 번 꽂히면 그걸 계속 본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또 좋아하는 편이고 저 다른 프로덕트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 또 프로덕트 UX 쪽에서 또 이렇게 좀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사용자 환경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튜브가 진짜 사용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아무튼 보다가 신사임당 채널을 처음 본 거예요. 제가 신사임당 채널을. 신사임당님이 그때 제가 20년 한 2월달 3월달이었는데 그전에도 봤구나 신사임당 채널. 아무튼 그때는 그렇게 막 자세히는 안 봤는데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신사임당님이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그냥 산책하면서 하는 얘기도 하고 아니구나 산책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저는 너무 와닿더라고 그 스토리가.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어머니한테 저는 항상 이렇게 많이 씨부리는 편인데 엄마 앞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귀찮으신지 저보고 차라리 유튜브를 하라고 짓거리라고 저 씨부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씨부리다 보면 프로 씨부리기를 하다 보면 나랑 마음 맞는 사람들 만나요. 인터넷이 그렇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악플이 달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커스트에 비해서 그거에 비해서 그 베네핏이 이익이 정말 많은 플랫폼이 유튜브인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벌써 400분이나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막 이렇게 좋아요도 엄청 원래 좋아요가 한 보는 사람 비율로 한 10%도 원래 잘 안 뜨는데도 벌써 한 15% 정도 뜨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참 감개무량합니다. 다 유튜브를 안 해도 되지만 자기의 그런 기록 이런 걸 한번 남겨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모두가 결국은 철학자다. 철학자. 모두가 철학을 하고 산다고 생각해요. 저는 알게 모르게 저희 할머니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1930년생이신데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할매가 그 살아온 얘기를 저한테 계속 해줬어요. 어렸을 때 하투 치면서 옆에서 아니 할매가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근데 난 할머니 얘기를 좀 좋아했어 나는. 왜냐면 할머니 얘기가 또 갱상도 할매다 보니까 말을 또 좀 재밌게 듣다 보면 빠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옆에서 레고하고 할머니는 저희 봐주면서 이제 타투 치면서 요리하고 그러실 때마다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해주셨어요. 계속. 우리 할머니는 글자를 모르세요. 그런데도 참 저는 우리 할머니만큼 똑똑하시고 현명하신 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할머니에 대한 그런 좋은 추억이 많기 때문에 저는 참 진짜 감사한 분이고 저는 인생을 살면서 참 글쎄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좀 박사 석사라고 해서 저는 존경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또 머리에 흰머리가 많다고 해서 또 존경을 하지도 않고 그냥 저는 나이가 어리든 많든 간에 저는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좋아해요. 스토리를. 그러니까 저도 그냥 스토리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저도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들이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또 그들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같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진짜로 주변에 이렇게 경제적 자유에 눈을 뜨신 분들은 주변의 직장 동료들을 보세요. 제 직장 동료들만 봐도 좀 좀비 같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목적성이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비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크냐 그거죠. 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참 이렇게 주저리 또 씨부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또 진짜 좋아하는 채널이
그 뱅브로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저 해병대 선배님인데 또 미국도 이민도 선배님이시고 주식도 선배님이시고 다 선배님이신데 저 레저 프로 뱅브로님, 뉴욕의 뱅브로님 진짜 제가 존경 드리고 그러니까 뱅브로님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 하시잖아요. 물론 도움 되면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 모습이 좋단 말이에요. 나는 월스트리트에서 저는 빌 애크먼 이런 사람들 얘기도 듣고 그래요. 그렇지만 저 레저 프로 뱅브로님만의 또 그런 사상들이 좋단 말이죠. 생각의 그릇이.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으쌰으쌰해서 뭉쳐서 이렇게 한국 투자자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돈을 많이 끌고 모아서 달러도 벌고 나도 부유하게 되고 국가도 부유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제가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또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근데 그런 일을 하려다 보니까 공무원을 하면 저는 안 되겠더라고,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공무원은 일단 제 성향 자체가 공무원은 좀 아닌 것 같고, 저는 좀 도전하고 좀 진취적인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절대로 공무원 하시는 분들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공무원 하시는 분들 존경을 하지만 제가 원하는 방향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고 영어를 이렇게 잘 해야 되고,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왜 저렇게 홍콩, 싱가포르 이런 애들보다 훨씬 나은데도 왜 잘 하지 못할까?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나은데도. 아무튼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제적 자유에 눈이 뜨신 분들이 더 많아져서 한국에 돈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가 어떻게 이제 진화하는지를 보잖아요.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고, 제가 또 인지과학, Cognitive Science 전공이었기 때문에 AI에 대한 좀 관심이 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의 AI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쪽을 대학에서 이제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지금은 거의 생지의 IQ? 진짜 별로 IQ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물론 알파고 알파고 플러스도 있고 그러는데 결국은 지금은 연산을 빨리 해서 정보를 뿌려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 하는데, 얘들이 어느 순간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하드웨어가 된다. 제가 볼 땐 그게 테슬라예요. 지금 테슬라가 차를 만드는 게 아니고 로봇을 만들고 있다. 로봇을. 테슬라가 차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었는데 휴대폰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애플은 피처폰을 만든 게 아니고 휴대폰을 만든 게 아니고, 애플은 미니 컴퓨터를 만든 거예요. 미니 컴퓨터. 근데 미니 컴퓨터를 사람들이 미니 컴퓨터라고 하면 안 사니까 폰이라고 한 거예요. 폰이라고. 폰. 그러니까 테슬라도 자동차를 파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로봇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또 테슬라가 또 한 대 또 오네요. 저렇게 모델 X가. 참 진짜 테슬라 어떻게 됐지? 잠시만, 지금 금요일 이렇게 주저하다 보니까 벌써 34분 됐네요. 테슬라가 어찌되나 700불 갔으면 좋겠는데. 테슬라 700은 못 찍고 695불. 와, 테슬라 695불 찍고 마감됐네요. 와, 그래도 참 대단하다, 진짜. 테슬라도 진짜, 그러니까 제가 반복을 하는데, 테슬라는 절대로 차를 파는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테슬라는 로봇을 팔고 있어요. 로봇을. 자율주행하는 로봇을. 그냥 로봇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담 이런 게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 태권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로봇이 아니고 자동차야. 자동차인데 로봇이란 말이에요. 그게 로봇. 그러니까 테슬라는 제가 또 일론 머스크 빠돌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 개미 투자자고 이제 사회초년생입니다. 주식 경험도 별로 없어요. 저는 그냥 씨 부리기 좋아하는 일병 맞선님, 여성분들이 계신다면 그냥 동네 아는 누나, 언니, 요 정도로 그냥 알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걸러 들을 건 걸러 들으세요. 다 성인이니까 다 아시죠? 자기 그 생각은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걸 걸러 듣고 어떤 걸 이제 내 정보를 취합할 건지. 그러니까 걸러 들으시고, 아무튼 저는 또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